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가지 변화가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이나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찾고 그 뉴노멀을 도입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마케팅 전략, 부캐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성이 주연했던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한 사람이 2 이상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해리성 정체 장애를 주제로 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다중인격을 다룬 해리성 장애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이용되는 소재입니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중인격을 추구하는 부캐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부캐는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임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부캐란 평소 알고 있던 내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 다양한 정체성인 멀티페르소나를 의미합니다. 해리성 장애가 서로 다른 인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 것에 반해서 부캐는 의식적으로 멀티 퍼스널리티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캐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직업과 창업, 비즈니스에서도 부캐 마케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엔잡러들, 멀티 브랜드 전략 등이 대표적입니다. 창업 시장에서는 한 지붕 두 업종인 쇼빈숍이나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기존 브랜드를 활용한 신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캐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브랜드 안티에이징 전략으로 부캐 마케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백인숙 씨는 용인에서 9년간 에스닉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안정적인 음식점이었죠. 하지만 지난해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이 70에서 80%나 떨어졌습니다. 하루 100만원대이던 매출이 20만원대로 줄어들자 매장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바쁘게 움직이던 주방장이 우두커니 천장을 바라봐야 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2천만 원이나 빌렸지만 적자 폭이 크다 보니 대출금은 개눈 감추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업종 변경을 생각하면서 맛집을 순회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서울 강남역에서 맛집으로 인기를 얻는 힘난다 버거를 발견했습니다. 힘난다 버거의 소상공인 힘난다 프로젝트 덕분에 추가 투자 없이 쇼빈숍으로 햄버거 매장을 부캐로 도입했는데요. 소문난 맛집 버거가 부캐로 입점하자 곧바로 하루에 50만원대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부캐로 들어온 햄버거 브랜드를 잘 알고 있던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이 소비를 주도했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부, 인근 직장인 또는 학원, 학생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후에는 매출이 하루에 1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본캐 사업인 에스닉푸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0만원대까지 매출이 떨어졌지만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강한 부캐 브랜드로 하루에 80만원에서 110만원대의 매출을 올리자 아예 업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캐가 본캐를 이긴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캐 마케팅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첫째, 외식업의 경우 배달 앱의 확산 때문입니다. 배달 앱 마케팅 특성상 매출을 높이려면 다양한 카테고리에 입점하는 게 좋은데요. 한 지붕 두 업종을 가질 경우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배달 주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신상품을 부캐 브랜드로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름 없는 신상품보다 마이크로 브랜딩을 통해서 명성을 만들어서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죠.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인 수유리 혼바왕은 혼술몽이라는 부캐 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존 매장에 쇼빈숍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유리 혼바왕
혼밥왕은 주식인 밥시장을 공략하고 혼술몽은 야식시장을 공략하는데요. 배달앱에서 2개의 카테고리로 홍보를 해서 주문을 늘리고 매장은 점심, 저녁, 야간 등 삼모작 점포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힘난다 버거 역시 자매 브랜드인 슈퍼푸드 샐러드 카페인 주시 브로스를 푸케 브랜드로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 샐러드는 객단가가 높은 웰빙 메뉴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영양 밸런스를 잡아줘서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매출도 높일 수 있습니다. 푸케 마케팅이 인기를 얻는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브랜드들은 더 젊어지기 위해서 트렌드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는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도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푸케 개발을 통해서 젊고 활력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과 매출 증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홈바 트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홈바가 인기를 얻으면서 와인홀릭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와인 수입액은 2,600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편성해서 지난해 교촌치킨은 아영 FBC와 제휴해서 일부 매장에서 와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도 지난해에 와인과 맥주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고요. 파리바게뜨 역시 지난해 여름부터 와인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와인 판매를 생각할 수 없었던 업종들이 와인 푸케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푸케 마케팅은 줄어드는 오프라인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푸케 업종은 기존 사업 모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고객의 매장 방문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인 이마트24시는 최근에 비대면 중고 거래 서비스 업체인 파라바라와 제휴를 해서 오피스 상권 18곳에서 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파라바라 앱에 물건을 등록한 후 하트 3개를 받으면 오프라인에서 파라바라 박스 이용 권한을 받습니다. 구매자는 편의점에 설치된 파라바라 박스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중고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션샵들은 커피나 디저트 코너 설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 디저트는 시즌별로 구매가 일어나는 패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의점인 CU는 일부 매장에 무인 프린트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인쇄 수요가 줄어들면서 프린트 기기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긴 틈새 수요를 겨냥한 것인데요. 매출보다는 고객의 내방 빈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품을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푸케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마트24시가 일부 매장에서 스무디킹과 콜라보레이션 한 것이 그 예인데요. 이름 없는 상품을 추가하게 되면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무디킹 정도의 브랜드 파워라면 푸케로서 고객 시선을 확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스무디킹은 매장이 입점하지 않아도 되는 상권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편의점은 고급 브랜드를 푸케로 도입해서 프리미엄하고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디 카페인 작심은 다양한 교육기업들과 제휴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푸케 마케팅으로 콘텐츠가 있는 스타디 카페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섯째, 채널 다양화와 융합 서비스의 푸케 마케팅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및 모바일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존에 하던 본업만 고집하면 다양한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위해서 푸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맛집들의 밀키트 시장 진출과 기존 기업들의 미디어 전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역 맛집 밀키트는 홍코노미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식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밀키트 개발을 위해서 지역 맛집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분식점은 중소기업과 제휴해서 개발한 밀키트 매출이 매장 매출을 훨씬 능가해서 본업이 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푸케 사업이 본캐 매출을 앞지른 것이죠. 한편 유통회사나 제조회사들은 자체 미디어를 강화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인플루언서 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하는 부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에서 가온이라고 하는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요리 연구가 박효순 사장은 유튜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돼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본캐는 전통요리 연구가이자 외식업과 식품 제조 기업의 사장이지만 부캐인 요리 인플루언서가 인기를 끌면서 본캐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 페르소나와 부캐 마케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브랜드에도 멀티 페르소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변성이 특징인 사이버 세상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캐 마케팅은 다이나믹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자리 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부캐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부자비즈를 검색하시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창업, 경영, 마케팅, 트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